안녕하세요. 잔재주입니다. 오늘 스몰 토크의 주제는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텐션과 템포를 살짝 높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의라고 하면 회의는 뭐 당연하게 매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회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만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영상을 시청한다면 그 회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위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쉽진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 이 영상을 발견했다면 앞으로 회의하는 데는 좀 보다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라는 것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큰 성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회의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회의는 조직의 규모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화를 바꾸어 정착시켜본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나 현재 회사에서 회의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의를 잘하는 것조차 도전적인 과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보통은 이러한 개념을 포함해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촉진이나 어떤 기업 컨설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잘 하는 것에 대한 고민 혹은 회의하는 것부터가 도전적이었다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회의와 협업을 위한 업무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 만든 것도 있고 제가 즐겨 쓰는 도구 중에는 노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아무튼 생산성 도구가 굉장히 많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이 회의를 잡는 방식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회의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업무 중에 소통 중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회의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소집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회의를 단계별로 쪼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회의 주제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토론이 필요해서 설정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한번 써볼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심플하게 주제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만의 언어로 작성을 하면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고 심플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절차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는 일종의 흐름입니다. 회의의 흐름과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안건 혹은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안건과 어젠다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 절차가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명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론에 대해서는 보통 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주제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정을 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 회의를 마치고 선명해졌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의가 될 것이며 결정을 하지 않는 토론의 경우에도 주제와 절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회의도 있는데요. 이때는 회의 시에 얻은 그 인사이트 기반으로 실행안을 도출하거나
후속 회의를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절차가 나왔다면 이미 회의의 범위와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의가 힘든 조직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은 보통 회의실을 예약할 때 달력 형태로 예약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캘린더에 주제가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주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보았고요. 주제가 아예 없는 경우는 회의실 예약에 제목이 없는 것이죠. 절차를 아예 알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거나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이 언젠지 몰라서 피곤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은 주제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히 높은 형태였어요. 조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시간과 리소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과 리소스는 그 영수증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그런 회의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이유가 모두가 공감해야 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당연하게끔 문화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과 리소스를 배려하는 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의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브랜딩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브랜드 경험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충성도가 올라가서 업무를 할 때도 동기부여를 스스로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 더욱 중요해진 내부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내부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의 대사로서, 즉 앰버서더가 돼서 우리 회사를 막 칭찬하고 홍보하는,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회사는 브랜드 가치가 높고 브랜드 경험이 좋은 회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각자 스스로 느끼는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 있는 브랜딩이 잘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을 내부에서부터 시작하고 개선한 조직은 조직의 수준과 성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생산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 주제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사전에 정하고 시간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누구와 회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가장 의견과 생각이 많은 분들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업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업무의 실무자부터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권자가 있겠죠. 이때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과 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상이몽을 하거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어느새 잊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회의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요. 의사결정 혹은 토론의 용도로 소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집을 할 때에도 적절함이 필요한데요. 만약 활발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장착한 조직에서는 회의를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먼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회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것이죠. 목적, 업무 툴 도입을 검토한다. 혹은 사용할 업무 툴을 결정한다. 검토가 목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회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상하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회의 주제와 목적을 정했다면 이제는 이 주제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주제와 다른 이야기로 자꾸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회의의 진행자, 모더레이터라고 하죠. 이 모더레이터와 혹은 촉진자,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씩 환기를 하면서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로 돌아가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물론 숙련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시야가 좀 넓은 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회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강의나 강연 형태에 가깝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또 함정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과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 정리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하면서도 의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도를 하죠. 거의 회의의 90% 이상을 본인의 발언으로만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의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회의라면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 한 번쯤 멈추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멈춰! 이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는 것인데요. 먼저 경청을 해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보다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며 이어받을 수도 있고 혹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어 말씀 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며 어느 정도 예고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중요한 모든 회의는 하나의 팀을 빌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적에 따른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누가 정리하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컨설팅 개념의 코칭과 리딩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업무 툴을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동 편집이라는 강력한 기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업무 툴은 대부분 공동 편집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화자인 경우 말을 하면서 타이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도 메모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이러한 기록과 정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짚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다른 참석자에게 지금 내용 기록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회의 중 하나는 회의 후에 아무런 기록과 정리가 없이 휘발되는 증발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고 와전되고 까먹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히 높은 안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마치 속기를 하듯이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면 좋겠지만 항상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와 정리된 결정사항 혹은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캐치해서 정보를 그룹핑하고 구조화하는 메모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스타일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의지와 태도가 없다는 건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협업에 있어 문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마인드셋으로 상시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긴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 흐름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이 말하자면 상위 개념의 구분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위에 구조적으로 계층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타이핑이 아니라 필기를 한다면 그 키워드 기준의 도식화 형태로 메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습관이 중요한 부분이라 듣는 것만큼 핵심을 정리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정리된 회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회의 후 최대한 빠르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공유한다는 것이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살을 붙여주시기 바란다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회의실을 예약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또 있는데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아까 시간 비용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에 마땅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지켜라 입니다. 회의에 늦거나 혹은 회의 시간이 자꾸 미뤄지거나 정해진 시간을 자꾸 초과한다면 다음 회의에 대한 신뢰 역시 깨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한 이 시간을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의라는 큰 주제 아래에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발음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였지만 지금은 생산자에 가까운 이런 마인드셋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회의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되거나 고민이 있는 분에게는 살짝 넛지를 주듯이 이 영상을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공유하시면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성취하고 성공합니다. 잔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